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MC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작성했던 18년 하계 유럽 여행 계획 보고에 대해서 떻게 작성을 했었고, 그리고 작성을 하실 때 어떻게 만들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상단 보시면 등록번호로부터 언론 홍보까지 있는데, 등록번호는 사실 뭐 번호 넣기가 애매해서 그냥 제가 이 계획을 만들면서 행복했기 때문에 행복해라고 넣었었고요. 보존 기간도 뭐 영구 아니면은 뭐 1년 뭐 단위가 많은데 그냥 무난하게 10년을 넣었습니다. 결제 일자는 만드시는 날짜를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개 구분도 뭐 큰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그냥 공개로 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언론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기한 그리고 결제자 해서 저는 오경민 전결로 넣어놨는데, 뭐 여자친구나 뭐 친구 같이 가는 친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보여드릴 생각이 있으신 분은 이걸 반으로 나누셔가지고 여기는 저를 넣고 여기는 본인을 넣으시고 이쪽에는 보여주고 싶으신 분께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칸을 나눌 때는 다 아시겠지만 드래그 한번 하시고 S 눌러주시면은 줄 칸 나누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줄 개수가 아닌 칸 개수로 두 개를 나눠주시면은 이렇게 칸이 두 개가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여행 중점을 보시면은 저는 크게 일단 두 가지로 넣었죠. 그래서 어떠한 추억을 남기겠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좋아하는 단어들인데,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여행을 하겠다고 해서 여행 중점으로 넣었고요. 일반 현황 같은 경우에는 여행 인원은 뭐 가시는 분들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행 인원 넣으시고, 여행 기간 같은 경우에도 며칠부터 며칠까지 간다. 몇 박 며칠을 간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내가 이날 어디 가기로 했었지 라고 하시면서 볼 때 굉장히 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이제 뭐 부모님도 그렇고 이거를 한 장만 이렇게 보내놔 드리면은 얘가 지금 어디서 여행을 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나라별로 또는 저는 지역별로 나눴었거든요. 큰 지역들 굵게 굵게 해서 넣어놨었고요. 이동 수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100%다 정확하게 하기는 조금 힘든 게 없지 않아요. 사실 예약을 하고 가는 데도 있지만 또 안 하고 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보면은 사실 여기 이렇게 좀 라이언 에어를 좀 많이 탔죠. 라이언 에어가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한데 정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틀 전이었나? 이틀 전에 갑자기 파업을 한다면서 티켓을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아서, 실제로 아마 마드리드에서 포르투 가는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언 에어가 파업을 해버려서 이걸 못 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드리드에서 포르투 가는 게 또 없어서 마드리드에서 리스본으로 먼저 갔다가 리스본에서 포르투 가는 그런 일정으로 이때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획을 100% 이행하기는 힘든 건 사실이지만, 계획이 있어야 어느 정도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고, 또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또 가는 여행지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저는 꼭 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라이언에어부터 해서 뭐 유로스타, 체코항공, 플릭스버스 뭐 다양하게 저는 이용을 해서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여행 숙소 같은 경우에도 뭐 백패커스, 에어비앤비, TOC, 포르투아인, 호스텔. 저는 호스텔 아니면 다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묵었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편한 게 있죠. 이렇게 뭔가 내 집은 아니지만 내 집 같은 게 호스텔에 비해서 비교적 더 있기도 했고, 자유롭게 뭐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편했고, 그리고 숙소가 꼭 번화가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로컬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고요. 호스텔도 그 대신 좋은 점이, 일단은 거기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랑 친해지기가 쉬웠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
그리고 위치 이런 거를 이제 잘 고려해서 하셨다는 전제하에 관광지랑 또 거리가 좀 가까운 편이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라별 세부 계획 보시면은 저는 총 11개국 그리고 27개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아웃을 했는데, 사실 스코틀랜드가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가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더 가보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저는 런던 인을 했는데, 런던 인을 하자마자 바로 또 공항을 가서 그날 바로 에든버러로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했죠. 왜냐면 거의 제가 베트남 항공을 탔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경유를 해서 한 8시간 정도를 더 가서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 입국 심사 끝나고 한 1시간도 안 남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40분인가 있어가지고 빨리 또 움직여서 다시 또 스탠 스미스 공항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게 또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갔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라이언에어를 여기서 런던에서 에든버러 가는 이 라이언에어를 예약을 해놨었는데, 라이언에어는 반드시 체크인을 핸드폰으로 미리 해야 되더라고요. 앱을 통해서. 근데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체크인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 너는 이미 체크인 그게 아마 2시간 전인가까지 가능한데, 저는 이제 바로 간 거니까 1시간 정도 남았을 때 간 거라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이미 사놨었는데 벌금으로 한 5만 5천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더 냈던 것 같아요. 파운드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또 그거 티켓을 사서 이제 수화물을 붙이는데, 또 제 수화물에 앰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라이언에어는 30분 전까지 그 뭐라 그러죠? 그 검문대 그거 거기를 검문대라 해야 되나? 거기를 통과를 못하면 못 들어가요. 근데 제가 진짜 딱 30분 남기고 그 직원이 도와주고 뛰라 그래가지고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은 첫날부터 엄청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그래서 에든버러 가는 라이언에어를 타서 에든버러 도착하자마자 숙소 가서 잠부터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구경을 시작했던 게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필요 없죠. 워낙 유명하고 한국인들이 워낙 많이 가시기 때문에 정보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런던에서 이 뮤지컬 관람을 저는 사실 기대를 하긴 했는데 뭐 엄청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걸 런던을 다시 가면 한 2개는 보고 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티켓을 미리 사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당일날 아침에 일찍 가서 줄 서 있다가 그 남는 표들을 사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티켓이 10시인가? 10시인가부터 그 티켓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한 8시 한 반에서 9시 사이에 라이언 킹을 보러 갔어요. 근데 이미 10시 오픈인데 이미 그때도 한 30명 가까이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빈 티켓이 그 정도로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보통. 특히 라이언 킹 같은 인기 있는 뮤지컬인 경우에는. 그래서 전략을 수정을 해서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을 찾자 하다가 보니까 킹키부츠라는 뮤지컬이 비교적으로 사람이 없더라고요. 비교적. 그래서 줄 서서 기다렸다가 티켓을 샀는데 맨 앞자리에서 봤습니다. 맨 앞자리 좀 끝부분이긴 했는데 뭐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해서, 나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봐도 잘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도 영어를 잘 못해요. 잘 못 알아듣고, 특히나 그 킹키부츠 같은 뮤지컬은 좀 전문 용어는 아닌데 뭐랄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보다는 뭐 부츠 관련해서 뭐 패션 관련해서 이런 단어들도 많기 때문에 100% 알아듣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뮤지컬의 그런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뮤지컬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빅벤은
공사 중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런던 아이는 야경. 뭐니뭐니 해도 야경이 예쁘죠. 제가 갔을 때 그 뭉쳐야 뜬다, 뭉쳐야 산다? 그 김용만 씨 나오는 그 뭐 패키지로 투어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갔을 때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잠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랑 뭐 타워 브릿지 가서 뭐 사진 한 장씩 찍으시면 되고, 박물관도 들어가서 한번 구경하시면 되고. 런던은 사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버스킹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노래도 잘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요. 뭐 춤도 엄청 잘 추시는 분들도 많고, 뭐 비트박스 엄청 다양한 분들이 버스킹을 많이 했는데, 전 그 구경하는 게 또 그 쏠쏠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랑 M&M 매장 12시에 문 열 때 땡 하자마자 들어갔을 때 거기 직원들이 다 같이 노래 불러주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그 맞은편에는 레고 매장 있어요. 레고. 그리고 세븐 시스터즈. 저는 사실 계획은 이렇게 다 세워놨었는데 런던만 해도 볼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세븐 시스터즈만 구경을 하러 갔었습니다. 세븐 시스터즈가 아니라 터즈인데, 세븐 시스터즈는 참고로 그 가는 기차를 타고 갈 때 4명이서 티켓을 사면은 훨씬 더 싸요. 예를 들어서 혼자 사면은 28파운드다 이러면 둘이 사면은 28파운드니까 1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2명이서 사면은 한 명당 14파운드가 되는 거고, 3명이서 사면은 뭐 9파운드, 4명이서 사면 7파운드가 되는 식으로 비용이 줄어들기,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줄기 때문에 혼자나 아니면 2명이서 여행하시는 분들은 동행을 구하셔서 4명이서 티켓을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븐 시스터즈 가는 그 버스로 이제 갈아타서 가는데, 그 가는 길, 지나가는 그 길조차도 굉장히 예쁘고, 바다나 뭐 마을들, 도시들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무시거나 핸드폰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창밖을 보면서 가시면은 또 약간 힐링이 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몇 개국을 갔지? 제가 11개국을 갔는데 사실 솔직하게 가장 위험한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던 곳이 벨기에 브뤼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야간에 도착을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 9시, 8시에서 9시쯤에 브뤼셀에 도착을 했어요. 저는 숙소가 미디역, 그러니까 남역 근처였거든요. 근데 벨기에가 이 중앙역이 그나마 조금 안전한 편이고, 근처가 남역이랑 북역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모르고 갔었는데 깜짝 놀란 게, 일단 남역에서 내려가지고 조금만 걸으니까 무슨 월미도처럼 뭐 무슨 놀이기구들이 막 깔려 있는 거예요. 길 한복판에 놀이기구들부터 해가지고 무슨 테마파크처럼 총으로 맞추는 게임들, 막 사람도 엄청 많고 이래서 여기 뭐지 이랬는데, 벨기에 사람들보다 남역 쪽에 그 중동, 아랍 이쪽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놀이기구가 엄청 관람차보다 높게 올라가는 조금 무서워 보이는 놀이기구가 있길래 또 타보고 싶어가지고 탔는데, 제 옆에 2명의 중동 사람들이 탔는데 그 놀이기구가 위로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막 침을 뱉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좀 개념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랑플라스 광장은 뭐 말할 필요 없이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브뤼셀 하면은 또 유명한 게 홍합요리 있으니까 가시면 꼭 홍합요리 한 번씩은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줌 싸개 동상은 안 봐도 무관하실 정도로 사실 크게 뭐가 없었고요. 브리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약간은 그 조그만 베니스 같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브라노 섬? 엄청 예쁘고 한적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저는 브리에 도착해 하면은 역을 나가셔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자전거 대여해 준 데가 있어요. 그래서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이렇게 자전거 대여를 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당일치기로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아, 벨기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브뤼셀이랑 브리에만 가시는데, 앤트워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앤트워프라는 도시를 가보시면은 어, 또 브뤼셀 브리에와는 다른 느낌의 도시가 있구나 벨기에라는 걸 많이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벨기에가 위쪽으로는 네덜란드랑 뭐 독일, 그리고 밑에는 또 프랑스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벨기에 자체가 문화가 좀 지역별로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브뤼셀 브리에랑은 조금 떨어져 있는 앤트워프인 만큼 이게 문화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런 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앤트워프를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는 그 워킹 투어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은 사실 제가 예전에 유럽 여행하면서 갔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저번에 갔을 때는 세비야랑 론다, 그라나다 뭐 이쪽까지 다 갔었는데, 여름에는 남부는 진짜 너무 덥다라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만 가자. 왜냐면 저번에 마드리드 갔는데 톨레도를 못 갔었거든요. 톨레도가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톨레도 갈 겸 마드리드 가고, 바르셀로나는 말할 필요가 없이 진짜 정말 좋았기 때문에 또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가기로 정했었습니다.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솔직히 별로 할 게 없어요. 뭐 마드리드 경기장 가시고 왕궁을 들어가셔도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냥 안 들어가고 밖에서 보고 사진만 찍었습니다. 그냥 밖에서 봐도 예쁘더라고요. 프라도 미술관 좋죠. 근데 여기도 이게 18시였나? 무료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되면은 줄이 거의 한 두 블럭에 가까울 정도의 줄이 서니까 그 전에 그냥 돈을 내고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톨레도는 옛 스페인의 수도였던 만큼 그 지금도 굉장히 좀 트레디셔널하고 좀 조그만 도시긴 한데 예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톨레도 대성당을 저는 입장을 했었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또 막 금으로 막 덕지덕지 돼 있는 그런 장식물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뭐 눈이 너무 부실 정도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진짜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게, 거의 진짜 세 손가락 안에 뽑으라면 저는 그 중에 당연히 무조건 바르셀로나를 뽑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 야경 벙커 가서 보시면은 말할 필요 없고, 여름에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 바르셀로나 가셔가지고 해변에서 수영도 좀 하시고 태닝도 좀 하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가족 성당, 제가 전에 처음 유럽 여행을 하면서 가장 보고 싶었던 1위가 바로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투어를 신청하셔가지고 이 성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 설명을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단 하나도 의미 없이 만들어져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양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쪽, 뒤쪽 다 가우디가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의미로 만든 거구나 하고 알고 보시면은 훨씬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르셀로나가 좋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일단 맛있는 게 많다는 점이 굉장히 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빠에야. 특히 저는 해물 빠에야보다 먹물 빠에야를 더 좋아하는데, 먹물 빠에야 꼭 드시고, 그 다음에 각종 해물 요리들, 뭐 조개, 새우로부터 시작하는 해물 요리들 꼭 드셨으면 좋겠고,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타파스,
타파스가 많잖아요. 또 타파스 중에서는 뭐가 맛있었을까?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게 먹었던 거는 시금치 요리랑 가지 튀김.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있어도 안 먹었는데 바르셀로나만 가면은 그게 맛있는 것 같아요. 꼭 찾아서 드셔봤으면 좋겠습니다. 포르투갈은 저는 예전에 갔을 때는 리스본이랑 포르투를 갔었는데 포르투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조그만 도시고 볼 게 그렇게 많은 것도 사실 아닌데 너무 좋아가지고 저번에 2박 3일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가는데 3박 4일로 늘려서 갔었거든요. 리스본에 관해서도 정보를 좀 드리자면은 리스본 자체도 좋은데 저는 근교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근교의 호카곳이 이제 유럽의 최서단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막 호연지기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렇게 끝에 서 있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카곳을 가셨으면은 이제 신트라도 가실 수가 있어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신트라에서는 정말 좋았던 게 저는 페냐성. 성이 약간 뭔가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은 색감이어서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무어성이었나? 이렇게 성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는 사실 꼭 안 가셔도 네, 괜찮을 것 같고 페냐성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르투는 동루이스 다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리입니다. 너무 예쁘고 야경, 특히 수도원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야경 바라보시면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10분, 20분, 30분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좋았고요. 와이너리 투어는 그래,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뭐 꼭 그람이나 이런 유명한 데도 있지만 시음까지 할 수 있는 투어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버스부터 해가지고 시음까지 다 시켜주는, 기차부터 시음까지 다 해주는 투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도 해주고 설명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재미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와이너리 투어 마쳤고 그 근교로 코스타노바 다녀왔었습니다. 코스타노바가 그 나름대로 SNS에서 핫한 적이 있어가지고 또 안 가보면 성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는 사실 별게 없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 이렇게 줄무늬 마을이긴 한데 너무 조그맣고 좀 한쪽에만 편중되어 있는 도시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가보시는 거는 추천드려요. 거기에 바다도 있으니까 이렇게 물놀이도 하실 수 있을 거고 당일치기로 다녀오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체코는 제가 체코도 예전에 체코만 한 2주 가까이 갔었었는데 그때 스카이다이빙을 못 해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워서 다시 갔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을 하러 갔는데 스카이다이빙은 총 크게 세 가지 업체가 있어요. 유명한 데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비용이랑 뭐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가 어디서 했는지는 만약에 궁금하신 분 계시다면은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상이랑 솔직히 사진은 필요 없는데 영상은 꼭 남기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정말 찰나예요, 내려오는 게.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감정이었지? 라는 생각이 진짜 헷갈릴 정도로 정말 금방 내려옵니다,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영상을 보시면 물론 못생겼어요. 이거는 진짜 정말 답이 없기 때문에 뭐 나 잘 나온 거를 간직해야지 라기보다도 내가 그때 이랬었지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은 재미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우울하고 이럴 때 한 번씩 보면은 재미있으실 거예요. 체코도 맛있는 게 워낙 많잖아요. 꼴라이뇨부터 시작해서 특히 맥주, 필스너, 저는 코젤을 진짜 하루에 한 두세 잔씩은 꼭 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호가든 2리터짜리 호가든도 팔기 때문에 3리터였나? 아마 2리터였던 것 같은데 2리터 호가든도 한 번 정도는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까르교 워낙 유명하죠. 프라성 워낙 유명하고요. 프라성 밑에 스타벅스 하나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은 한국인들 정말 많습니다. 그냥 프라하는 진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사도 하고 하세요. 네. 오스트리아는 사실 제 감성이랑은 크게 많이 이렇게 맞는 나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동유럽 느낌도 많이 안 나요. 깔끔하고 조용하고 뭐 동유럽이 지저분하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서유럽에 비해서 조금 물가가 저렴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더 힘든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빈에서도 가면은 슈니첼 그 돈가스 같은 건데 슈니첼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 슈니첼부터 드시고 오페라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보시고 성당이랑 이제 뭐 궁, 궁궐, 궁전 있잖아요. 궁전들도 좀 구경하시고 그림이나 뭐 음악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면은 진짜 거의 뭐 물 만난 고기처럼 노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교양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렇게 너무 좋은데 그냥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잘츠부르크도 저는 모차르트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미라벨 정원이랑 생가도 그냥 이렇게 들리는 느낌으로 갔었던 것 같고요. 그냥 야경이나 이런 건 근데 정말 예뻤어요. 야경 예쁘고 특히 그 수도원 맥주를 저는 두 번이나 가서 먹었어요. 수도원 가면은 신기하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수도원에서 맥주를 팔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잘 돼 있고 이게 실내 실외로 나뉘어가지고 가셔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할슈타트는 못 갔습니다.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쉬자. 오스트리아 가면은 정말 쉬기 좋은 도시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쉬었고요. 일정을 좀 바꾸면서 독일은 뮌헨만 당일로 들렸었는데 그냥 독일은 뮌헨, 뮌헨이었습니다. 없습니다. 뭐가 딱히. 제가 몇 군데 아침 8시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그냥 국회의사당이 예뻤어요. 시청사 신시청사가 예뻤어요. 그래서 거기 바로 앞에 레스토랑에서 맥주랑 이렇게 가볍게 먹으면서 그 신시청사랑 사람들 좀 바라보고 그러다가 이제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다페스트는 제가 이번 여행에서 원픽이었어요. 원픽 솔직히. 왜냐면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고 특히 부다페스트 야경 국회의사당 야경은 정말 끝내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주간의 국회의사당이 너무 예뻤어요. 그 색감이 강렬하지 않은 은은한 색감이라 해야 되나? 그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았고 갤레르트 언덕 올라가서 야경 보는 것도 너무 예뻤어요.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원래 부다페스트에서 2박을 하려고 했다가 1박으로 줄이다가 보니까 세체리 온천을 못 갔어요. 이게 너무 아쉬워서 다음에는 부다페스트를 다시 한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스위스도 제가 두 번째 간 건데 너무 좋아요. 진짜 스위스 너무 좋은데 물가가 너무 비싸. 근데 그거를 고려하고서라도 저는 정말 꼭 가셨으면 좋겠다. 추천드리는 게 스위스입니다. 특히나 스위스는 숙소가 한국인들한테 유명한 숙소가 호스텔 기준으로 백패커스 호스텔이랑 그 유스 호스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인터라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두 곳을 다 묵어 봤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가 인터라켄 유스 호스텔이었어요. 근데 유스 호스텔은 굉장히 깔끔하고 어 진짜 거리도 바로 서역 바로 옆에 있어서 이동도 정말 편합니다. 근데 안에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없다는 게 큰 단점이고요. 백패커스는 거리가 그 동력 서역 중간쯤에 있어서 교통이 유스 호스텔보다는 좀 안 좋은데 거기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저녁이 한국인들의 삼겹살 파티가 되는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스 호스텔이 솔직히 더 깔끔한데 둘 중에 고르라 그러면 백패커스를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가 조금 더 인간미가 있고 뭐 거기서 주는 쿠폰 같은 게 있는데 버스도 무료고 뭐 그 근처에 수영장도 있는데 거기도 무료로 갈 수 있고 뭐 이런 혜택이 많이 있더라고요. 빨래도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점들이 전 좋았어서 백패커스를 조금 더 추천해 드리지만 이거는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갔을 때는 스위스 패스 3일권을 끊어가지고 아주 그냥 뽕을 빼려고 다 갔었어요. 뭐 벨은 뭐 루첼은 저기 뭐 멀리 있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멀리 있는 저기 밑에 그 토블론 마을 체르마트 뭐 몽블랑 쪽도 갔었고 몽트레 뭐 이런 데 다 갔었는데 루잔도 갔었습니다. 루잔 그냥 기차 타가지고 가는 곳 그냥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융프라우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는 융프라우를 가자라는 생각에 융프라우 VIP 패스를 끊고 스위스 패스는 따로 안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델발트랑 피르스트 갔었고요. 피르스트 가가지고는 저는 이제 그 이렇게 서가지고 킥보드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거 타고 내려오는 거 했었어요. 플라이어랑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빨리 끝나기도 하고 군대에서 뭐 옛날에 그런 거 다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딱히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플라이어는 안 하고 그 조금 위험해요. 근데 그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 킥보드처럼 생긴 게 이게 브레이크를 안 잡으면 속도가 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내려와야 된다는 게 조금 힘든데 조심해서 타시면은 재밌게 타실 수 있습니다. 캐녀닝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비용이 거의 뭐 융프라우 가는 거랑 비슷한 비용에다가 하루를 다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룸메가 캐녀닝을 하고 왔는데 너무 좋다 그래서 갈까 했는데 그 다음날 비가 와가지고 아 못하겠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융프라우도 이제 날씨가 너무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운도 많이 맡겨야 되는데 이게 웃긴 게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안 좋았다 그랬는데 1시간 후에 날씨가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날씨가 안 좋다고 했는데 가니까 안 좋거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가지고 그 다들 그 찍는 거 있잖아요. 스위스 국기 앞에서 찍는 거 할 때 우통을 다 벗지는 않았고요. 너무 추워서 반팔만 입고 찍었었는데 그것도 정말 춥더라고요. 저는 여름에 갔는데도 융프라우는 밑에 지상 온도보다 마이너스 20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한 0도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추웠기 때문에 옷을 꼭 따뜻하게 입고 가셔야 여행에만 온전히 집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우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빨리 그냥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옷을 꼭 따뜻하게 입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50일 여행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두 번째 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쉬고 싶어서 안 갔어요. 그냥 에펠탑만 한 3일 가서 봤고 개선문 그냥 잠깐 봤고 여기도 그냥 어차피 이거는 거기 언덕 몽마르트 언덕 가면은 보이는 거니까 봤고요. 샹젤리제 거리 그냥 걸었고요. 베르사유 저번에 갔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노트르담도 굳이 찾아서 안 갔고요. 루브르 오브르시에 다 안 갔습니다. 저번 파리 여행하면서 제가 뮤지엄 패스를 끊어서 루브르 뭐 오르시에 다 갔었기 때문에 박물관은 내 취향이 아니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끼고 이번에는 아예 구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파리가 너무 좋았던 게 그냥 에펠탑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고요. 각종 그 마레 지구부터 시작해서 고딕 지구 막 그 지구별로 그 나라들의 특성 고딕 지구는 바르셀로나구나. 죄송합니다. 마레 지구를 비롯해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에코백 사고 에코백 구경하고 그러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페세 거 사고 그 이봉람 브루트였나? 랑버튼가 그 조금 어려운 이름의 그 브랜드 에코백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서점에서만 파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구경하고 뭐 메르시 그 에코백 이런 것들 보는 게 그냥 저는 너무 재밌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막 복잡하고 너무 큰 바쁜 계획을 세우시기보다는 파리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어,
바게트 사가지고 에펠탑 앉아가지고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바토모슈 저는 저번에도 탔는데 이번에도 탔었거든요. 바토모슈 타면서 맥주 한 잔씩 사가지고 한 잔씩 마시면서 구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여행지 속지원 여기 있는 준비 물품들 다 챙겨가시면은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것만 가져가셔도, 왜냐면은 거기서 가서도 다 팔기 때문에 크게 뭐가 필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을 좋아해가지고 라면 좀 더 챙겨갈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가서도 팔지만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싸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니까 네, 그건 개인의 자유인 것 같습니다. 이 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저는 환전을 한 40%에서 50% 정도 해갔던 것 같아요. 다 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가서 카드로 뽑아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환전을 각 나라별로 해가지고 다 가져갔는데, 환전을 많이 해가면 좋은 거는 일단은 돈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필요가 따로 없다는 거죠. 다 쓰기 전까지는 많이 해갔으면. 근데 이제 잃어버릴까봐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저는 그래서 무조건 가지고 다녔고요. 크로스백 조그만 거를 가지고 다녔는데 거기에 안쪽에다가 돈을 넣고, 크로스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0일 여행에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위험을 느낀 적도 없었고, 휴대폰은 뒤에다가 링을 저는 붙여서 가가지고 링에다가 손가락을 꽂고, 지하철 타거나 할 때는 항상 양손으로 핸드폰 잡고 가방 앞에다 놓고 이러니까 뭐 가져갈 생각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소매치기 걱정을 안 한 건 아닌데, 소매치기 당할 뻔한 그런 위험이나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어요. 진짜 이거는 솔직히 다시 한번 강조드려도 전혀 오버가 아닌 게, 소매치기는 정말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정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를 당연하게 안 하시거나 깜빡하시는 분들한테 소매치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처럼 뭐 카페에서 커피 받으러 잠깐 갔다 오면 물건 두고 갔다 왔다 이러면은 기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지만 기본적인 것들 놓치지 않게 잘 하시고, 핸드폰 뒷주머니에 넣지 마시고요. 꼭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뮤지컬, 와이너리, 스카이다이빙, 오페라, 세체니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 뮤지컬은 꼭 보셔라, 스카이다이빙은 꼭 하셔라, 이렇게 일단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권도 저는 그 가방 안에 역시나 넣어서 갔는데, 여권 사본을 지갑에다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일 있으면 사본 꺼내서 보여줘야겠다 했는데, 사실 그렇게 꺼낼 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여권 자체는 그 비행기를 타러 갈 때 뭐 이럴 때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꺼내지 마시고요. 사본으로 웬만하면 해결하세요. 호스텔에서도 사본을 보여줘도 전혀 문제가 안 됐었으니까요. 그런 거 참고하셔서 사본을 좀 마련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비행기 타고 이런 것들, 교통 이런 것들은 다 미리 예약을 해놨어요, 거의. 그래서 전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50일 여행하면 바뀔 수도 있잖아. 맞아, 바뀔 수도 있지.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해서 싸게 해놔야 나중에 바뀌는 걸 사더라도 미리 예약을 해서 싸게 산 만큼을 퉁을 칠 수 있다. 상세를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미리 예약을 했었습니다. 숙박 같은 경우에도, 호스텔 같은 경우에 뭐 하루 전까지, 이틀 전까지는 무료로 다 환불이 되는 곳으로 일부러 골랐었습니다. 그래서 뭐 밥 먹듯이 사실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편하고 유용하게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조금은 더 많이 아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 학생증은 저는 대학생 때 발급을 받은 게 있어서 챙겨 갔었고요. 국제 운전면허증은 발급을 안 받았습니다. 렌트할 일이 안 받아서 그런지 없었고요. 가계부 작성을 저번 유럽 여행할 때는 정말 열심히 작성했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크게 열심히 작성은 사실 안 했어요. 다시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매번 쓸 때 조금 더 아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냥 쓰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유럽 여행 계획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고요.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MC였습니다.